60대 이상이신가요?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결에 깨고 그때마다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한숨 쉬며 다시 누우셨죠. 이제 더는 그렇게 잠을 설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밤에 자꾸 깨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병원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늘 밤부터 푹 잘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고 효과는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서 4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한 73세 이재우입니다. 저 역시 같은 증상으로 고생했고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잠만 푹 자는 게 아니라 낙상, 사고,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우울증 같은 노년기의 큰 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넘기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밤에 2번, 많게는 4번도 깼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 그런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도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 3번을 깨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찌뿌둥하고 뇌가 멍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고 낮에도 자꾸 졸리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단순히 화장실 때문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의사지만 나이 먹으니 저도 환자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 몸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야간요,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뇌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분까지 가라앉는 겁니다. 특히 무서운 건 낙상사고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춘식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76세셨어요.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가다가 조명도 안 켜고 어둠 속에서 걷다가 침대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하고도 끝이 아니에요. 재활치료에 몇 달 결국은 걷지도 못하시게 됐어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하고 본인도 너무 미안하다고 울더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밤에 한두 번 깨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요, 밤에 단 한 번만 깨도 그건 야간뇨로 봅니다. 그리고 2번 이상이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대의 60%, 70대의 70% 이상이 밤에 깨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점점 더 자주 깨게 되고 결국은 삶 전체의 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내 몸이 지금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갈 필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주 단순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정말 신기할 만큼 좋아집니다.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밤이 바뀌는데 필요한 건 단지 알고 실천하는 것 딱 그것뿐입니다. 제가 진료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맞는 말 같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몸 안에 변화가 생긴 신호라는 걸 아셔야 해요. 자,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작동해서 밤에는 소변이 덜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젊었을 땐 이 호르몬이 아주 잘 나옵니다. 밤에 자는 동안 소변이 덜 만들어지니까 화장실 안 가고도 푹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덜 나옵니다. 수도꼭지가 헐거워진 셈이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 때문입니다. 우리 방광은 풍선처럼 생겼습니다. 젊을 땐 이 풍선이 잘 늘어나서 소변을 많이 담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풍선이 딱딱해지고 작아집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빨리 화장실 가자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남성분들 중엔 전립선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나오는 길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을 다 못 비우게 되고 밤에 조금만 더 생겨도 방광이 꽉 찬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여성분들은요, 또 다릅니다. 출산이나 노화 때문에 방광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고 방광이 아래로 처지기도 해요. 그래서 참는 힘도 줄어들고 자꾸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이 되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소변으로 바뀝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깨는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호르몬, 방광 탄력, 전립선, 근육 약화, 수분 재분포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화가 겹쳐서 생기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깨는 거겠지 했는데 몸 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 문제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방법은 있었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 본 것, 그리고 수천 명 환자들이 따라해서 푹 자게 된 비법을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나면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정말 실전에서 효과 본 방법들입니다. 딱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진짜로 오늘 밤부터 바뀝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끊으셔야 합니다. 낮에는 물 많이 드셔야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 마시는 물, 국물, 과일, 맥주 전부 밤에 소변으로 바뀝니다. 특히 국물 음식이 문제입니다. 국은 안 먹는다고 하시지만 막상 보면 2~3숟갈은 꼭 드시거든요. 그게 밤에 방광을 채우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저녁엔 건더기만 먹습니다. 국은 손도 안 대요. 과일도 낮에만 먹고요.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저녁 먹고 TV 보실 때 다리를 올려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거든요. TV 보실 때 발밑에 쿠션 하나 깔거나 소파에 다리 올려놓는 습관만 들여도 밤에 소변이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이명호 어르신이 계신데요. 이분은 밤에 4번씩 깨셨어요. 그런데 다리 올리는 습관만 딱 바꾸시고 한 번만 깨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박사, 내가 다리를 높이니까 밤에 덜 일어나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세 번째, 자기 전에 무조건 한 번 더 화장실 가셔야 합니다. 나 소변 안 마려운데 굳이 가야 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꼭 가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광에 남은 걸 비우고 자는 것과 안 그러는 건 밤새 소변량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매일 잠자기 5분 전엔 꼭 화장실부터 다녀옵니다. 그냥 습관으로 굳혀버리니까 몸이 알아서 반응하더라고요. 네 번째, 핸드폰 보지 마세요. 누워서 폰 보는 습관,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뇌가 낮은 줄 알고 각성 상태가 유지돼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침대에 핸드폰을 안 가져갑니다. 그냥 조용히 불 끄고 눈 감고 자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심심하지만 며칠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다 깨더라도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지 마세요. 깼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방광이 꽉 찬 느낌이 드는지 그냥 눈만 떠진 건지 구분해 보셔야 해요. 대부분은요, 깬 김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몸이 깼다, 소변 봐야 한다 이렇게 잘못 기억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깨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인가? 를 먼저 느껴봅니다. 참을 만하면 다시 눈을 감고 누워버립니다. 이 습관이 몸을 다시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전혀 어렵지 않죠?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습관만 바꾸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 방법들을 지킨 날과 안 지킨 날의 차이는 다음 날 아침에 눈 뜰 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푹 잤다, 머리가 맑다, 다리가 가볍다 그런 느낌이요. 저는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다가 깨긴 깨는데 그게 진짜로 소변 때문인 건가?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고요? 가짜 야간뇨인데 자꾸 화장실을 가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집니다. 제가 이런 환자 정말 많이 봤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매일 밤 3번씩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화장실 안 가고 그냥 누워 있어 보면 어때요? 그랬더니 사실은 참을 수 있었대요. 그냥 습관처럼 가신 거였던 거죠. 여러분, 몸은 똑똑하지만 습관에도 쉽게 길들여집니다. 자다 깰 때마다 조건반사처럼 화장실을 가다 보면 몸은 자다 깨면 무조건 소변 봐야 하는구나 하고 잘못 배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가짜 야간뇨입니다. 진짜 야간뇨는 이렇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방광이 꽉 차는 느낌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워 있는데 배가 불편하고 식은땀까지 나는 분도 있어요. 이건 무조건 가야 해요. 이런 게 진짜입니다. 반대로 가짜 야간뇨는 그냥 가볍게 눈이 떠졌는데 화장실 갈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누워 있어도 될 정도인데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 수면이 얕아지고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요. 이런 깨물 무조건 소변과 연결해버리면 몸이 계속 그 패턴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스스로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진짜 화장실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다시 잘 수 있을까? 이걸 몇 번만 반복하니까 몸이 점점 밤에 덜 소변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불편합니다. 참아야 하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요. 참는 연습을 하면 몸이 따라옵니다. 정말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적응의 천재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바로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혹시 지금 자다 한두 번씩 깨는데 항상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소변 신호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내 몸의 리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야간뇨와 가짜 야간뇨를 구별할 줄 알게 되면 밤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직접 해봤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은 지금 알려드린 5가지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야간뇨가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요, 모든 게 습관으로만 해결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몸 안에서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놓치면 병이 더 커집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 중 4일 이상 밤에 2번 이상 깨신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두 번은 컨디션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매일 밤 2~3번씩 깨신다면 몸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등입니다. 둘째, 낮에도 소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도 자주 마렵고 참기 힘들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든지 갑자기 요실금이 시작됐다면 이건 단순한 야간뇨가 아닙니다. 방광, 전립선, 심장, 신장 중 한 곳 이상에서 분명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발목이 붓고 손등이 빵빵하고 얼굴이 투툼해졌다면 그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해진 신호일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자 환자였는데 밤에 3번씩 깨고 손이 붓는다고만 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하시면서 병원 오시는 걸 계속 미루셨죠. 결국 오셨을 때는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약도 잘 안 듣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본인도 가족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병원 한 번만 더 일찍 올 거리요.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 알아차려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꾸 무시하면 작은 이상이 어느새 큰 병이 되어버립니다. 병원 간다고 해서 꼭 무서운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변 검사, 초음파,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과 전립선, 방광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라면 약물만으로도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늦으면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이젠 정말 해결하고 싶어. 그 생각이 드셨다면 그 자체로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밤에 깨는 일 자꾸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분이 진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 너무 쉽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건 복잡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꿉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김윤자 어르신 76세셨습니다. 밤마다 4번씩 깨고 낮엔 졸려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했죠. 그분이 바꾼 건 단 하나, 저녁 6시 이후 물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고 2달 후엔 통잠을 주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바꾸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녁 수분 줄이기, 다리 올리기, 자기 전 화장실 가기. 그중 딱 하나만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별 효과 없어 보여도 며칠만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다릅니다. 눈이 맑고 머리가 개운해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 실천하는 분과 그냥 넘기는 분은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저녁 물 끊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 꼭 화장실 다녀올게요. 이렇게 적는 그 한 줄이 여러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부모님 혼자 보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밝은 아침을 위해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게 제 진심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